지난주에 인터넷이 좀 시끄러웠어요. 인텔이 HBM을 죽일 특허를 냈다. 이름은 XBM. HBM보다 2.6배 빠르다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HBM이 뭐냐면요. 램을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서 그래픽카드 옆에 딱 붙인 고성능 메모리인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쥐고 있는 그 효자 상품이요. 근데 하필 그 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에 마이너스 15% 역대 최대로 빠졌어요. 공포가 달라붙기 딱 좋았죠. 그래서 제가 그 특허 문서를 20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2.6배는커녕 속도를 말하는 숫자가 아예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알파를 찾는 탐정사무소 알파인더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거예요. 인텔의 이 새 메모리 특허 하나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왕좌가 진짜 흔들리는 거냐? 뉴스는 지각 변동이라고 하죠. 근데 지각 변동이라는 단어에 겁먹기 전에 우리는 물증부터 봅니다. 소문 말고 문서요. 다행히 이 특허 비밀이 아니거든요.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돼 있어요. 사건 파일 13호 인텔 XBM 지각 변동의 부검. 먼저 이 XBM의 정체부터 밝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제품이 아닙니다. 특허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우리 이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낸 신청서가 규칙에 따라 올해 7월에 자동으로 공개된 거거든요. 심사도 아직 안 끝났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만들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파는 물건도 없고 사겠다는 손님도 없습니다. 셋 다요. 그럼 장난으로 낸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꽤 진지하거든요. 특허가 하자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메모리의 두 군데를 바꾸자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첫째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아주 작은 스위치를 이사시키자는 거예요. 원래 이 스위치는 칩의 몸통, 그러니까 실리콘 바닥에 색이거든요. 근데 이걸 칩 맨 윗단, 원래는 전선만 까는 층으로 옮겨서 만들자는 겁니다. 바닥이 비니까 그만큼 용량을 더 담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아이디어는 좋죠. 근데 이게 아직 실험실 단계라는 게 함정인데 그 얘긴 조금 이따 할게요. 둘째가 더 큽니다. HBM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넓은 길이에요. 전선 1000개를 한꺼번에 깔아서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넓은 길을 깔려면 그래픽카드랑 메모리 사이에 아주 비싸고 귀한 중간 다리를 하나 놔야 해요. 이걸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없어서 난리인 그 부품이요. XBM은 반대로 가자는 거예요. 넓은 길 대신 좁은 길로 대신 엄청 빠르게 쏘자. 그러면 그 비싼 다리를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특허에 진짜 적혀 있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없는 걸 볼 차례죠. 부검의 핵심은 늘 여기 있거든요. 이 문서엔 총 속도가 몇인지, 전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전력, 이런 말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로 HBM보다 몇 배 빠르다를 말하는 건 원래 불가능해요. 비교할 숫자가 문서에 없으니까요. 그럼 그 2.6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추적해 봤더니 범인은 다른 사건이었어요. 올해 5월에 나온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XBM 기사가 아니에요. 인텔이 소프트뱅크랑 따로 하는 ZAM이라는 완전히 다른 메모리 얘기였거든요. 거기 붙은 2.6배, 지각 변동 이런 표현이 두 달 뒤 XBM 특허 기사 옆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5월엔 GAM 기사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고 7월엔 XBM 특허가 공개됐는데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둘이 인텔의 HBM 킬러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붙어버린 거예요. 정작 XBM 특허를 처음 보도한 해외 매체들은 대놓고 적어놨어요. 이 특허엔 성능 숫자가 없다고요. 헤드라인이 주장한 걸 특허 원문하고 대볼게요. HBM보다 2.6배 빠르다. 전력을 확 아낀다. 이 둘은 거짓에 가까워요. 특허에 그런 숫자가 아예 없거든요. 인터포저를 없앤다. HBM을 대체할 지각 변동이다. 이 둘은 절반만 맞아요. 특허 그림엔 그 다리를 그냥 쓰는 것도 있고 제품도 로드맵도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 메모리 병목이 표적이다. 이건 진짜예요. 5개 중에 온전히 살아남는 건 딱 하나예요. 문제의식 하나. 근데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바로 그 하나거든요.
HBM 값이 비싸고 그 비싼 중간 다리가 부족한 건 진짜 문제가 맞아요. 그럼 그 진짜 문제를 누가, 언제, 어떻게 풀고 있느냐?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예요. 잠깐, 그럼 인텔은 왜 이런 특허를 냈을까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인텔은 사실 메모리를 3번이나 떠난 회사거든요. 1970년에 세계 최초로 D램을 만든 게 인텔인데 1985년에 그 사업을 접었고요. 2020년엔 낸드를 하이닉스한테 팔았고 2022년엔 또 다른 메모리 사업을 손해보고 정리했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 4번째로 공장이 아니라 특허하고 파트너십으로 메모리 판을 다시 두드리는 중인 거예요. 아까 미뤄둔 얘기 여기서 할게요. XBM의 진짜 새로운 부분 스위치를 위층으로 올리는 그 기술이요. 학계에선 이미 연구 중인 방향이 맞아요. 근데 얼마나 왔냐면요. 데이터를 안 잊고 기억하는 시간이 지금 실험실 최고 기록이 겨우 수십 초 수준이에요. 상용 메모리는 이걸 몇 시간씩 버텨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장 조사기관은 이게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쓸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정리가 되죠? XBM 특허 자체는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아니에요. 근데 부검을 하다 보면 진짜 사건이 따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번이 그래요. XBM이 가리킨 그 방향은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름이 커스텀 HBM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메모리가요, 원래는 규격품이었어요. 다 똑같이 만들어서 아무데나 파는 물건. 근데 이게 손님 맞춤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HBM 탑 맨 아래에는 바깥이랑 통신을 담당하는 칩이 한 층 깔려 있거든요. 이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2층을 손님이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 한 층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메모리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이 맞춤 메모리 모델이 3개예요. 첫째,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회사가 직접 그 층을 설계하고 공장만 TSMC한테 맡기는 방식. 이건 오히려 회사한테 유리해요. 손님이 한 번 맞추면 다른 데로 못 옮기거든요. 둘째, 마벨 같은 중간 설계 회사가 그 층을 쥐는 방식.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셋째, 엔비디아가 아예 그 층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 이러면 메모리 회사는 그냥 부품 납품업체로 내려앉아요. 참고로 3번째는 아직 소문 단계고요. 왜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냐면요. 원래 규격품과 맞춤의 경계선이 그래픽카드하고 메모리 사이에 있었어요. 그 선을 국제 표준이 지켜줬고 그 덕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좋은 값을 받았죠. 근데 커스텀은 그 경계선을 한층 아래로 끌어내려요. 그 세 경계 위층을 메모리 회사가 주면 프리미엄이 되고 손님이 주면 다시 그냥 부품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회사들도 이걸 정확히 알아요. 하이닉스 사장은 이 맞춤 메모리를 그래픽카드가 하던 일을 메모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 방어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의 영역을 먹으러 가겠다는 공격수의 말이죠. 그럼 이 전환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남는 방패는 뭐냐? 두 겹이에요. 첫째는 기술이요. 삼성 정도 되는 회사도 최신 HBM을 엔비디아 시험에 통과시키는데 18달이 걸렸어요. 램을 높이 쌓는 이 기술은 TSMC도 못 만들고 메모리 거인들끼리도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둘째는 계약이에요. 마이크론은 2030년까지 안사도값은 치르는 계약으로 최소 100조 원 넘는 매출을 미리 잠가놨어요. 역사도 힌트를 줘요. 부품이 맞춤으로 바뀔 때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맞춤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남이 못 만드는 걸 가진 회사가 벌었어요. 옛날 주문형 반도체 시절에도 설계를 쥔 회사랑 대체 불가능한 공장 TSMC가 다 가져갔거든요. 애플이 자기 칩을 직접 설계했을 때도 애플이 대신 만들 수 있던 부품 회사는 잘려나갔고 애플이 못 만드는 공장만 살아남았죠. 이걸 메모리에 대보면 답이 나와요. 램을 쌓는 기술은 아무도 못 뺏기니까 남고 그 통신층 설계는 손님이 할 수 있으니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판정하겠습니다. XBM 특허는 지금 당장 한국 메모리의 위협이 아니에요. 숫자도 없는 신청서고 새로운 기술은 실험실 단계고 시간표는 2030년 이후니까요. 근데 이 특허가 가리킨 방향, 그러니까 메모리가 규격품에서 손님 맞춤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조건부 윈윈이에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 통신층 설계를 계속 쥐면 마진이 늘고 손님한테 뺏기면 왕좌에 앉은 채로 자릿세를 뜯기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하냐? 수첩에 4줄 적어두세요. 하나, 엔비디아가 그 통신층을 진짜 직접 설계하는지 소문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요. 둘, 하반기부터 나올 첫 맞춤 메모리 계약들이 프리미엄인지 양보인지, 새 칩을 붙이는 새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누가 먼저 양산에 넣는지, 넷, 아까 그 실험실 기술의 기억 시간이 몇 초에서 실용 수준으로 올라오는지.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수첩엔 3줄이 남았어요. 첫째, 인텔이 HBM 죽인다는 뉴스. 지금은 소음입니다. 특허 한 장이고 숫자가 없어요. 둘째, 근데 그 방향, 메모리가 손님 맞춤으로 가는 건 진짜예요. 셋째,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켜야 할 건 HBM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새로 생긴 그 통신층의 설계권이에요. 이번 사건의 전체 숫자하고 출처는 알파인더 홈페이지 퀘스의 13호에 있습니다. 사건 파일 여기서 닫죠.